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내부에 있다. 내 문제점을 찾는 것이 1번이다. 귀찮아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면은 잘 안 되는 식당이 되는 거고, 차별화의 끝은 육수와 면과 나중에 반찬까지 차별화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늘 염, 소금, 짠맛, 그다음에 초, 신맛, 염과 초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 국밥이 맛있게 들어간다. 식당 가면 너는 반찬 중요 안 중요해? 메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메인도 중요하지만 그 메인의 메뉴를 구성해주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건 또 반찬이야, 사이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다들 경기도 안 좋고 매출은 떨어지고 문제점을 못 찾는 게 더 큰 문제야, 사장님이. 최근에 내가 가파도 청보리밥상이라고 이게 대박이 났거든. 여기도 셀프바를 잘 이용하고 반찬을 신경 써서 대박이 났어. 근데 이 형님을 내가 예전부터 들었거든. 이쪽 외식업계에 엄청난 큰 대부야. 대구요?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내가 킵해뒀단 말이야, 모시려고. 이분 너무너무 바빠. 어렵게 모셨다. 자, 우리 큰형님 한번 모셔볼까? 이분이 미다스의 손이란 말이야. 안 되는 식당들 줄 서는 매장으로 만들게 해주신 형님이시거든. 반찬 구성 기획 이쪽 전문가야. 대한민국 탑티어 1위야. 반찬 전문가로 여기 앞에 나와 있긴 한데, 원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반찬 유통을 시작한 지는 7, 8년 된 것 같아요. 잘 된 이유는 제가 좀 도와준 브랜드들이 대박이 나고 성공이 나서부터 제 사업도 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족발 신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한 20여 개 때 저 찾아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족발집에 족발 메뉴가 되게 좋습니다.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반찬을 좀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어리굴젓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무김치가 잘 익지 않게 냉동으로 가서 해동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개를 좀 구축해 줬었고, 최근에 뭉텅 이런 브랜드, 삼겹살집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뭉텅이라고. 잘 나가더라고. 네, 최근에 사실은 요즘에 고깃집이 좀 힘든데 불황인데, 뭉텅은 작년부터 제가 경영자문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있는, 그때도 1호점 때 가서 상차림에 대해서 김치 라인이라든지 찌개 라인이라든지 요거 좀 변경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서 고기 브랜드들 중에는 작년에 좀 성장한 브랜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수들은 잘 몰라요. 단가만 생각하지. 진짜로 상차림에서 이 반찬을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거죠. 식당을 기획할 때는 내가 무슨 뭐 삼겹살집을 해야겠다, 한우 매장을 해야겠다, 보리밥집을 해야겠다, 생선구이집을 해야겠다, 이렇게 메인 메뉴를 타이틀을 걸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지치기를 쭉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메인 메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 무엇이랑 같이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한식은 쌀을 먹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네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고기를 소금에 찍어서 먹다 보면 질리겠어, 안 질리겠어? 질려요, 형님. 삼겹살을 1인분 더 팔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자꾸 입이 느끼해져서 못 먹는 걸 입을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묵은지라든지 동치미라든지 이런 걸 하나만 더 올려놔도 1인분 먹을 거 2인분 먹게 하는 거야. 그 엄청나게 큰 전략인데,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그 고기에만 너무 신경 쓰고 위에다 올려 먹는 토핑 재료나 반찬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지.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라잖아. 이런 한 끗 차이가 성공을 만든다니까. 왜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식당 하시는 분들도 하수라고 표현하고 일반 자영업자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 정보가 고기 어느 정도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까지는 다 아는 거지.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해 보면 거기서 반찬이나 찌개나 무슨 뭐 국수나 냉면이나 이런 라인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벌써 잠깐 사이에 인사이트 엄청 나오네. 네. 그래서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내가 내놓고 있는 메인 메뉴와 페어링이 진짜 잘 어울리는 산도와 염도의 반찬들을 어울려줘야 1인분 더 먹는 전략을 세우게 돼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내부에 있다. 그거 먼저 내부에서 내 문제점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다. 그 중에서도 내 메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1번이고, 내 옆집, 내 경쟁점하고 나는 뭘로 차별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1번이다. 그게 중요한 게 반찬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네. 여기서 좀 보여주면, 네, 보여주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국밥집이다. 이런 거 해도 되나 다? 해주십시오. 국밥집. 어그로 끌어버려요, 형님. 와, 네. 국밥집이다 그러면 사실은 김치 넣고 깍두기 넣고 뭐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건 제가 표현할 때는 늘 염, 소금, 짠맛, 그다음에 초, 신맛, 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염과 초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 국밥이 맛있게 들어간다. 국물 요리는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제가 설렁탕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설렁탕집에 김치도 새콤한 거, 깍두기도 새콤한 거 이렇게 나오면 꽝인 거. 이거는 초 둘 다 신맛이
하십니다. 설렁탕 집에 갔는데 갓버무리 배추 신선한 거에다가 버무려서 겉절이를 내고 산도 좋은 석박지를 냈다. 이게 100점짜리인 거지. 염과 초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도와주는 브랜드들 중에 뭐 청화옥이라고 있어요. 순대국밥집. 유명하죠. 네, 청화옥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치가 없어. 김치를 안 내줘 기본상에. 네. 저기 셀프 바이감이 있지만 초 산도를 잡는 잘 익은 석박지하고 그때 버무린 무생채가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염과 초가 밸런스가 잘 맞다. 아. 거기다 이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보통 공깃밥이나 솥밥을 하는데 거기는 네. 솥밥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밍숭밍숭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어리굴젓 이렇게 한 조각 탁 올려서 비벼 먹으면 입맛이 이야. 싹 살아나거든. 침이 도는데. 네, 그런 거를 사실은 좀 잘 해야 되는데 일반 식당 사장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넣으면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고깃집 따지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삼겹살집이면 김치 하나 맛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김치 잘 익은 거 국산김치 씁니다. 끝. 요즘에는 그렇게 주면은 사실 잘 안 되는 거지. 다양하게 먹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반찬을 다양하게 주면 원가가 되게 비싸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가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인분 먹는 양이 다 비슷해요. 네. 내가 어떤 반찬이 맛있다 그래서 고기를 이만큼 먹고 하진 못해요. 다양하게 먹을 뿐이지. 네. 요즘에는 반찬을 조금씩 다양하게 토핑해서 먹는 개념으로 가는 게 삼겹살집의 성공 요소다. 제가 뭐 도와주고 이런 브랜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브랜드들도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고. 너무 재밌는데 네. 벌써 노하우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한식에 딱 특화돼 있네. 사실은 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외부에서 반찬을 우리가 사입을 할 수 있어. 오징어 젓갈을 사입했어. 그러면 이제 일반 매장은 그냥 오징어 젓갈 내는 거고 조금 잘하는 집은 오징어 젓갈에다 깨소금 이렇게 좀 뿌려주는 거고 진짜 고수의 매장은 오징어 젓갈에다 확 네. 청양고추 다져 넣고 오메, 오메, 간마늘 고춧가 넣고 난리 쳤네. 하고 막 참기름에서 오메. 착 내면 밥도둑 되는 거지. 외부에서 사입하는 반찬들 이거를 그대로 내지 말고 거기다가 내 필살기를 좀 가미해서 노력이 들어가면 고객들도 좋고 나는 옆집하고 분명히 똑같은 사입 제품을 봤는데 네. 우리 집은 다른 거지. 프리미엄이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은 큰 노력도 아니야. 어느 정도 노력이면 되는 거지. 사실은 한 6, 7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어리굴젓이라는 걸 좀 팔았는데 냉삼집에 천이오겹살이라고 합정동에 지금은 그때는 한 통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00통? 네. 뭐 이 정도를 팔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는 매장, 그 다음에 깨소금 뿌려 내는 매장, 필살기를 넣어서 내는 그러니까, 매장. 그러니까. 이것 짜라서 사실은 어리굴젓이 사실은 2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되기도 하는 거죠.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입을 하더라도 반찬을 내 레시피대로 노력을 좀 담가주면 매장에서 직접 담근 반찬 못지않다. 그런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 그거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꼭 그 필수로 해야 해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리밥 아니면 생선구이 이런 게 네, 트렌드예요. 그런 매장 가면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물은 제철 나물을 무조건 2, 3종을 해야 돼. 제철 나물이 되게 힘들다 그러면 1년 내내 시래기라도 계속 해줘야 돼. 왜냐면 생선구이를 먹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옛날엔 집에서도 먹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 못 해 먹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식당 가서 먹는 거는 생선구이집 잘 되는 거지. 게다가 나물도 꼭 2, 3종을 상차림을 내주면 너무 좋다. 네, 이게 트렌드 사실은. 저희가 자영업 메뉴 중에 반찬이 나오는 데가 국집도 있고요, 탕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그다음에 면집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국이라 그러면 한식 반찬이 꼭 있어야 돼. 그게 뭐랑 뭘 기준으로 한다? 염과 초. 네. 신선한 반찬 한, 그 다음에 익은 반찬 하나. 익은 게 되게 중요해, 산도가. 왜 그러냐면, 심지어 우리 설렁탕집 중에 서울 깍두기 이런 브랜드도 있듯이, 이 깍두기 국물에 넣어 먹거나 이 산도 있는 게 소화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옛날에 국밥이라 그러면 말아서 먹는 마라국밥이야. 요즘의 국밥은 따로 국밥이야. 밥 따로, 국 따로. 트렌드가 그래. 이건 뭐냐면, 국밥에 국물 요리화 됐다라고 표현해. 얘는 뭐냐면 순댓국이 옛날에 말아먹는 국밥이었는데 순댓국이 이제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변한 거지. 근데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으러 갔어. 그러면 김치 깍두기 2개만 주면 된장찌개 먹을 때 여기 반찬 왜 이렇게 허접해?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순댓국밥도 똑같아. 이 국밥 브랜드들도 어쩔 수 없이 늘린 반찬 하나가 오징어 젓갈이 되는 거지. 왜냐면 국밥을 말아먹지 않고 따로 먹다 보니까 백반처럼 먹게 되니까 반찬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잘 보면 알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선릉 쪽이니까 강남 쪽이나 여의도에 잘하는 국밥집 가면 의외로 이거 한 그릇에 크게 하는 데도 있지만 김을 주거나 계란 후라이를 주거나 이런 집들이 있어.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지 사실은. 내가 이거 하나에 진짜 꽉 해서 김치 깍두기만 줘도 잘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노력을 이런 쪽에도 좀 줄 필요가 있다. 젓갈 하나 주거나 김을 주거나 계란 후라이를 주거나 그러면 내가 이 밥 먹을 동안 다양한 만찬과 즐길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요즘 칼국수도 잘 되죠. 아니 칼국수가 사실은 올해 트렌드기도 해요. 불경기 때는 무조건 한 그릇에 뭔가 우지작우지작하고 소주 한잔 하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국밥이 많이 생겼으니까 반대급부로 칼국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칼국수도 칼국수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칼국수 플러스 알파. 투트랙 전략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약간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같이 뛰는 그런 매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칼국수도 요즘에 이제 문의를 해주면 제가 칼국수 말고 다른 거는 뭘 할 거야? 그러면 칼국수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실 옛날 버전이고 그래서 최근에 그 뭉텅 제이브랜드 어서 칼국수 이런 데는 칼국수 플러스 제육보쌈 그 다음에 두부 두루치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점심하고 저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고 이거 플러스 이거 알파로 가니까 여기 반찬 라인은 따로 구성해야 되는 거지. 칼국수에는 제일 좋은 건 겉절이만큼 좋은 게 없고.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트렌드마다 반찬 있잖아요. 형님 그때 말했던 것처럼 어리굴젓 히트 쳤잖아요. 또 뭐 하나 정도 탁 요런 거 하나 내주면 고민이거든요. 이제 사장님들은. 이 질문이 진짜 많아. 이걸 어떻게 내줘가 중요할 수도 있어. 아하.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 감성. 사람과 사람. 우리 이제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홀에 사람이 많이 없고 키오스크니 뭐 테이블 오더니 이런 거 많이 쓰게 되니까 그쵸. 제일 그리운 게 감성이야. 맞아요. 이모 여기요. 딱 누가 와주는 거.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지. 내가 엊그제 대구에서 유명한 그 양고파란 브랜드가 여기 역삼역에 생겨서 상담을 해주러 갔는데 내가 반찬 세팅해주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직접 만드는 반찬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오이 무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오이를 어느 정도 잘라놓고 주방에 소스만 따로 해놓은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어차피 손님들 앉을 가서 볼에다가 그 자리에서 해줘라. 즉석에서 해도 딱 해줘라. 이야 이 감성이네. 이거지. 이거면 이야, 아마 이게 감정이네. 이거면 아마 다 거기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 요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사실. 네네네. 이제 옛날 같으면 별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감성이 돼. 꼭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사랑받는 매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귀찮아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면은 잘 안 되는 식당이 되는 거고 이거 잘 견뎌내면 성공하는 매장이 너무 되는 좋습니다.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책 좀 보고 여기서 하는 강의 좀 보고 그러면 장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실행을 안 하는구나. Just do it. 바로 해야지. 해 부르라고. 해 불어. 실례로 몇 년 전에 우동 런칭한다고 도와준 동생이 있는데 지금 잘 돼. 내가 물어봤어. 단무지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식자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 그것도 신경 써서 해라.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한 게 양념을 하더라고. 그래서 놔주더라고.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고춧가루 살짝 해서 양념해서 단무지를 신경 쓰라 했더니 신경 쓰라 했더니 단무지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차별화의 끝은 육수와 면과 나중에 반찬까지 차별화해야 성공하는 거지. 형님 영상 보면서 자영업자 사람들이 많이 좀 깨달음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강의하면 사람들이 반찬 강의 들으러 갔다 동기부여 강의 받고 왔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형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동기부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뭘 해야지. 네.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아시려면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서 그 공부 제가 형님 어렵게 모신 만큼 또 강의에서 또 못다 한 거 오늘 다 못 푸신 거 다 풀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다 풀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이, 별 말씀. 네네.